네, 마지막으로 후인습 수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인습 수준 단계가 이제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주로 이 후인습 수준의 단계는 25세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으로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갖출 수 있는 도덕성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아직도 갖출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5세 이후에 나타난 도덕성 단계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물어보기는 좀 애매하겠죠. 하지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놓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인습 수준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 규칙에 제한되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원리와 윤리에 초점을 두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후인습은 아까 말했던 법과 질서에 무조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법과 이런 사회적 규범과 질서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냐면 그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 바뀔 수 있냐면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해서 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든지 그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법과 때로는 법이나 이런 질서를 변화시키거나 거기 안 맞는 행위를 해도 도덕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단계를 보는 게 바로 후인습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회적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말로 도덕적 행위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도덕적 사고의 판단은 아주 복잡하며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을 명확하게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조건 법대로 처벌하는 게 옳은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떤 법을 어겼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왜 그렇게 법을 어기게 되었는지 일단 동기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끼칠 영향들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수용되고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었다면 그런 법과 질서를 어느 정도 개정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어겼지만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상황의 문제와 행동 표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 원리를 갖게 되고 이들 단계를 다시 이제 사회적 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단계 그리고 보편적 도덕 원리 지향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판단은 그냥 법과 질서에 따라서 그냥 아예 단편적으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복잡하고 포괄적이고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시기가 그리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후인습 수준의 시기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후인습 수준의 시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계약을 지향하는 단계와 그 사회적 계약보다 더 높은 도덕성 단계인 보편적 원리를 지향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계약을 정신을 지향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단계의 기본 원리는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형을 말할 수 있는 단계다. 예를 들어서 헌법이 최상의 법으로서 모든 법률의 정당성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5단계의 도덕성 문제는 단순히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이 나와 공동체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됨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각각의 이성적 판단은 서로 대비되는 주장들을 포함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배려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사회보다 발전된 정의를 위해서는 이들 상반되는 주장에 대해서 언제나 열려있는 자세로 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단계에서의 모든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사회적 계약 정신의 지향 단계를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고 고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단계가 사회적 계약 정신 지향 단계다라고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 같지만 결국 요약하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합의해서 사람들이 합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따라서 이거 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고려를 한다는 거다. 그리고 융통성 있게 이거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사회적 계약 정신 지향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 전의 단계는 무조건 법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비행을 하게 된다면 비행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그게 미친 영향들을 파악해보는 단계가 사회계약 정신지향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는 뭐냐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극히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관습이나 법 자체를 아예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어서 뭔가 평등, 정의, 생명 이런 것까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지향하면서 스스로 선택한 도덕적 원리,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결단에 따라서 판단을 이루어내는 단계가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도덕적 행위의 판단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도덕적 원리가 곧 양심의 결과와 일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단계에서 도덕적 원리는 성분화되어 있는 법률을 뛰어넘는 보편적 도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호혜성의 원리와 평등의 가치, 나아가 인간 본연의 존엄성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법과 질서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평등, 정의, 생명 이러한 기준이 자기 자신한테 내재되어 있고 모든 것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게 바로 보편적 도덕 원리 지향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포괄적 개념의 단계에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단계, 즉 마지막 단계에 따라서 이 하인츠의 어떤 딜레마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약을 훔쳤어요. 약을 훔쳤는데 예를 들면 그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약국에서 그 돈이 없는 상황인데 이 약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약을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못 쓰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약을 훔쳐가지 않으면 내 아내는 바로 죽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6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을 훔치는 게 맞다. 왜냐면 약을 훔치거나 혹은 아내가 죽게 내버려 두는 상황에서 선택을 받도록 강요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남자가 약을 훔치는 것은 자기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아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즉 생명 존중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고자 하는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을 훔친다는 이 법을 어기는 이 행위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훔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반대적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자신의 아내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다. 만약에 그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이 약을 훔쳐가 버린다. 근데 만약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 다음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똑같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내가 훔쳐감으로써 그 기회를 먼저 가져간다면 그거는 좀 부정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아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생명의 가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 즉 생명 존중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도덕적 딜레마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게 바로 마지막 단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인습 수준까지 한번 알아봤고 이제는 이러한 그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이 교육에 끼친 영향, 정의적 발달 영역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다음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